반갑습니다. 서방공장 공장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NFSC 501A 부속실 제연 설비 제6조부터 10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조에는 차합등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부속실 제한 설비는 특별 피난 계단의 부속실 또는 전실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거기에 외부의 공기를 일부 가압해서 어디 옥내 화재실과의 일정한 차압을 두어서 연기의 유입을 막는 방식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 관련된 규정. 자, 그리고 7조에 보니까 급기량이 있네요. 자, 화재가 발생이 되면은 요 급기환이 부속실에 일정량 공기를 공급해 줘야 될 건데, 자, 그것을 우리가 급기량이라고 했고요. 자, 급기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8조, 9조에 보면은 누설량과 보충량이 있죠. 자, 우리 급기량은 뭘로 구분됐었죠? 누설량과 보충량의 합으로 급기량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관련된 사항, 조항 한번 알아볼 거고요. 제10조에는 자, 방염 풍속 기준, 실질적으로 차압에 관련된 사항, 급기량에 관련된 사항, 방염 풍속에 관련된 사항, 기준들이, 수치들이 어떤 걸 말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부속실 제한 설비의 구성 및 동작 원리 관련 컨텐츠는 꼭 한번 안 보신 분들은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차압 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4조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형구역과 옥내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차압은, 자, 화재가 발생하는 구역이 바로 옥내, 자,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곳이 제연구역이 되겠죠. 그죠? 우리 보편적으로 부속실 제한 설비가 많이 설치되니까 부속실, 우리 급기가압하는 장소는 자, 부속실이 바로 이제 제연구역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옥내와 제연구역과의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될 차압은 바로 40파스칼. 자, 이 기준 차압 반드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대기압은요, 1기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수치를 파스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파스칼은 101325 파스칼로 표현이 됩니다. 자, 단위만 다를 뿐 둘 다 같은 값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대기압보다 자, 40파스칼만 높이면 된다고 하니, 자, 요 값에다가 40만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부속실에 이루어지는 압력은 101365 파스칼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왜? 대기압보다 일정 40파스칼만 높으면은 연기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옥내에 만약에 스프링클러 설비, 이 안에 실내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화재 시 여기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져서 화재실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이 안에 있는 압력은 더 내려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차압을 40파스칼 유지하던 것을 완화해서 몇 파스칼까지? 12.5파스칼, 여기에 12.5파스칼만 높은 거죠. 뭐보다? 여기 대기압 보다 살짝 높은 개념입니다. 그렇게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으면은 12.5파스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40파스칼의 의미 그리고 12.5파스칼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2항에 보니까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제연설비가 가동이 되면은 부속실의 외부에 공기가 들어올 거니까 여기에 압력이 차겠죠. 자, 40파스칼 이상 유지가 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안에 압력이 여기 방화문이죠. 그죠? 우리 피난 계단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기 설치된 방화문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잘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기준을 정해주고 있다.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을, 그게 몇 뉴턴 이하다? 자, 110뉴턴 이하로 하고 있다. 자, 그래서 110뉴턴 이상의 힘을 가하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어린이나 자,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좀 힘이 약하죠. 그죠? 자, 이 110뉴턴이라는 힘이 꽤 큰 힘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나 노약자 등의 제약자들, 어떻게 보면 피난할 때 힘을 잘 쓰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열기 힘든 힘의
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낮추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40파스칼보다는 자, 40파스칼에 걸리면은 이 힘도 커지겠죠. 당연히 이게 12.5파스칼로 줄어든다고 하면은 여기에 출입문을 여는 힘도 줄어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옥내와 제형구역 간의 차압이 낮을수록 열리는 힘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개념도 같이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출입문, 여기가 이제 거실, 옥내가 되겠죠. 화재가 발생된 구역. 이 안에 있는 제실자가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 힘이 필요한데 우리가 110 뉴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힘을 F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유명한 공식인데 공식에 대해서 개념만 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 밖에서는 급기가압을 하고 있으니까 바람이 문을 밀고 있으니 잘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문을 열려면은 최소한의 힘이 필요한데, 자, 이 문이 원래는 자동으로 닫혀져 있죠. 뭐에 의해서? 여기 모서리 부분에 설치된 자동 폐쇄 장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도어 클로저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 힘이 바로 FDC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출입문을 열기 위한 힘 F 뉴턴을 구할 건데, 자, 그 힘은 최소한 저 도어 클로저가 닫고 있는 그 힘 더하기, 그리고 요 관련된 공식이 하나 보일 텐데, 자, 요거는 제연설비가 외부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 넣어서 발생되는 힘, 압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힘, 자, 그것을 여기에 공식에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연설비가 부속실 제연설비가 가압해서 생기는 힘입니다. 자, 요 도어 클로즈의 힘과 제연설비의 가압력을 그 이상 이겨내야 문이 열리더라.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공식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델타 P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옥내와 부속실 간의 차압을 의미를 하는데, 자, 요 델타 P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 여기서 40파스칼, 50파스칼,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 문을 여는 힘이 증가된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둘의 관계가 비례 관계에 있구나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W하고 A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래 보면요, W는 문의 폭, 자, 요거죠. 가로 폭을 의미를 하고요. 자, A라는 것은 에어리어라고 해가지고 여기 아래 표기를 안 내놨는데, 자, A라는 것은 에어리어라고 해가지고 요 문의 면적을 의미를 합니다. 자, 문의 가로 곱하기 세로 높이가 되겠죠. 그죠? 출입문의 면적을 의미를 합니다. 자, 당연히 문의 폭이 크면 클수록, 문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바람이 미는 면적이 늘어나게 될 거니까 당연히 안에서 사람이 열어야 될 힘도 같이 증가하겠네요. 자, 이런 것들이 비례 관계에 있다. 문을 여는데 큰 힘을 발휘해야 된다는 개념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도어 클로저의 요거 폐쇄력도 낮으면 낮을수록 안에서 문을 여는데 용이하겠죠. 그죠?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W-D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자, W는 문의 폭, 자, D라는 것은 문틀 끝에서부터 이 문 손잡이가 당긴 설치되어 있는 거리를 의미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출입문을 열려고 한다고 하면은 출입문 손잡이가 여기 가운데쯤 달려 있으면은 잘 안 열리겠죠. 그죠? 자, 우리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최대한 여기 끝자락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문이 잘 열릴 거예요. 왜? 힘이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렛대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 W-D의 값이 요 값이 클수록 분모가 커지니, 자, 요거 값은 문 여는 데 필요한 힘은 낮아지기도 하는구나 라는 개념을 알 수 있겠죠. 요 D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문틀부터 손잡이까지 달린 거리니까, 자, 요거는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한 개념이 되겠네요. 이게 크면 D 값이 크면 클수록, 자, 이게 작아질 거니까 분모 값이 작아지게 될 거니까 뭐에? 문을 여는데 필요한 힘은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 관련된 공식 매우 유명한 공식이고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공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부분이라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부속실에 설치된 급기 댐퍼에 보면은 자동차 과압 조절형 댐퍼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보면은 자, 작동 차압의 범위라는 게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형구역과 옥내 사이에 유지되는 차압의 범위를 보편적으로 12.5파스칼에서 최대 60파스칼까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요 델타 P라는 값이 12.5파스칼을 적용했을 때, 60파스칼을 적용했을 때 이 여는 힘의 정도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얼마만큼 그 차이가 나는지 자, 계산 예시를 뒤에 한번 놨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차압 60파스칼, 이 델타 P를 60파스칼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죠? 자, 60파스칼을 적용을 하면요, 출입문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힘은 요 관련된 공식에 출입문 사이즈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가로폭은 0.9m 넣은 거고요. 자, 높이는 2.1m, 면적을 곱해야 되니까 가로폭하고 높이를 같이 곱한 부분이 이게 A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0파스칼을 넣은 겁니다. 자, 그랬더니 94N이 나오네요. 자, 우리 기술 기준에 있는 최대 차압인 60파스칼을 넣으면은 자, 110N 이하라고 해서 94N이니까 만족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이 힘도 꽤 센 힘이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사용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문 여는데 필요한 힘을 60N 이하로 좀 떨어뜨리는 게, 최소화시키는 게 피난의 안정성 확보하는 데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10N이 화재 안전 기준이긴 하지만 자, 이거보다는 훨씬 좀 다운시켜서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설계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110N 이하라고 했으니까 문 열리는 힘을 역으로 110N을 주어지고, 자, 그랬을 때는 차압을 몇 파스칼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역산해 보면은 자, 75파스칼까지 올릴 수 있다고 돼 있네요. 자, 그거는 우리 기술 기준에 의한 12.5에서 최대 60파스칼을 초과하는 부분이니까 자, 110N은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현장에서는. 하지만 문제가 과압이 발생이 되면은 자, 110N이 더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것은 뭐 75파스칼, 뭐 100파스칼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과압 방지 장치라는 것을 설치하고 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린이나 노약자, 재해약자들이 피난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60N 이하로 제한을 한다고 좀 맞춰준다고 하면은 문 여는 힘을 60N 이하로 했을 때 그럼 차압은 얼마로 하는 게 용이하냐라고 역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은 28파스칼 값이 나온다고 지금 미리 계산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28파스칼 정도로 낮춰야 자, 40파스칼이 아니라 28파스칼, 대략 30파스칼 좀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문을 여는데 어린이 노약자들도 좀 용이하게 피난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구나 라는 개념을 가지면 좋겠죠. 최소한에 있는 12.5파스칼에 맞추면 더욱더 좋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자, 12.5파스칼을 적용하게 되면은 계산값이 약 44N 정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안전성은 더 상승한다는 그런 개념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장에서는 출입문을 여는데 필요한 힘을 110N 이하라 하고 있는데 측정을 할 때는 110N 이하만 나오면 만족을 해준다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은 좀 큰 힘이기 때문에 어린이 노약자는 좀 탈출하는데, 피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계속 이어서 이제 6조 3항에 보니까 이제 4조 2호의 기준에 따라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자, 피난을 하기 위해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제실자가 피난을 하겠죠. 자, 그러려고 하면은 피난 계단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을 이제 개방하게 될 건데 당연히 도어 클로저가 붙어 있을 거니까 열렸던 출입문은 다시 닫히겠죠. 자, 그래서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형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우리 최소한 자 40파스칼이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디? 여기에. 자, 그리고 제 1항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사항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뭐냐고 하면은 화재가 발생해서 자 급기갑 제한 설비가 동작해서 각 그 부속실에 40파스칼 이상 압력을 주어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현재. 자, 그렇게 여기 밀폐된 공간에 압을 주어지고 있으니 40파스칼 이상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 피난을 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개방하는 순간 이 안에 있던 압이 빠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화재실에서는 부속실과 옥내 거실 사이의 차압이 제로가 되면서 압력이 일부 빠져나가게 돼요. 자, 큰 풍선이 있는데 일정한 구멍이 한 군데 생긴 거예요. 자, 그럼 그쪽으로 압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럼 이 전체에 위에 있는 압력도 당연히 다운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화재실에서 사람이 피난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압력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자, 위에 40파스칼 유지하던 다른 층에서도 문이 열리진 않았지만 여기서도 압력이 조금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빠지는 정도가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은 차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개방 부속실이라고 하는데, 자, 개방되지 않은, 자, 여기는 개방됐으니까 개방된 부속실, 개방되지 않은 부속실의 차압은 기준 차압, 우리 40파스칼이었죠. 그죠? 자, 그거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곱해 보면은 40 곱하기 70% 하면 28파스칼. 그러니까 40파스칼 유지를 하다가 압이 빠질 건데 28파스칼 이하로 너무 아래로 빠지지 말라라는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많이 빠지게 되다 보면은 차압을 형성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을 좀 주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70% 미만 뭐의 기준 차압에, 자, 기준 차압은 우리 40파스칼이었잖아요. 그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으면 기준 차압은 12.5파스칼까지 다운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28파스칼 또는 8.75파스칼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되더라. 어디에는 비개방 부속실 차압을 의미를 하더라. 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잘 한번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사항 한번 이어서 볼까요? 자,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한하는 경우, 자, 이 급기갑 팬으로, 자, 부속실도 급기갑에서 바람을 넣어주고, 자, 이 벽 뒷부분으로 덕트가 연결이 돼 있겠죠. 수직 덕트가. 자, 여기서 계단실 쪽으로도 덕트를 하나 급기 댐퍼를 빼서 계단실도 동시에 급기 가압해주는 경우를 의미를 하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당연히 부속실도 압력이 차고 계단실도 압력이 찰 거예요. 바람이 들어갈 거니까. 자, 그럴 거면은 이런 경우에 압력을 어디가 우선순위 할 거냐? 자, 우리 제실자가 피난을 할 때 부속실이 중요한 부분입니까? 계단실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까? 당연히 계단실이 훨씬 중요하겠죠. 그죠? 계단실이 깨져서 연소생성물이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위층에 있는 제실자가 피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단실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 중에 어디 압력이 더 큰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계단실의 압력이 커야 여기 압력이 이쪽으로 밀어내면서 연소생성물을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단실이 중요한 부분이더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시에 가압하게 되면 계단실과 자, 부속실의 압력 차는 똑같게 하거나, 자, 똑같으면은 상관없겠죠. 당연히 똑같은 압이 부속실, 우리 거실 쪽으로 바람을 밀어내게 될 거니까. 자, 그런데 차이가 나게 하더라도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 자, 계단실이 중요할 거니까, 자, 부속실의 압을 계단실보다 조금은 낮게 할 건데 차압이 너무 많이 크게 발생하게 되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압의 범위를 5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50파스칼 나온다 그러면은 자, 부속실 압이 떨어지더라도 45파스칼 이하 미만으로 더 과도하게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자, 결국은 뭐예요?
부속실과 계단실이 일정한 압력에 늘 차 있어야 화재실에서 들어오는 연소 생성물, 연기 등이 막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숨어 있다. 자, 그 부분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계단실 창문들이 보통 픽스 창을 많이 설치하거나, 자, 열 수 있는 오픈 창인 경우에는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해서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폐쇄 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단실에 환기용으로 설치된 창을 열어두면서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압이 안 차겠죠. 그죠? 외기와 뚫려 있다 보니까, 자, 당연히 계단실의 창문들은 밀폐된 상태에서 유지 관리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서요. 제 7조 급기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기량은 다음 각 호의 양을 합한 양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호에 보니까 4조 1호의 기준에 따른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형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량, 우리 40파스칼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해줘야 될 공기의 양을 의미를 하겠죠. 자, 이 경우 제형구역에 설치된 출입문, 자, 가로 열고 창문을 포함한다, 이하 출입문 등이라 한다. 의 누설량과 같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호의 말인 즉시 차압을 유지한다는 것은 여기 화재실로, 이제 계단실로 연결되는 부속실이, 자, 폐쇄된 상태를 의미를 하겠죠. 그래야 압력이 채워질 거니까, 자, 그때 문틈서로 나가는 이 누설량, 차압을 유지하기 위한 게 누설량인 거고요. 자, 이 안에 보내줘야 될 양 중에 누설량이 있는 거고, 자, 4조 2호 기준에 따른 경우에는 보충량. 자, 이건 뭐예요? 문이 열리는 경우, 자, 연소 생성물이 차압이 깨지면서 들어오겠죠. 자, 추가적으로 바람을 불어줘야 될 양이었었어요. 자, 그게 바로 보충량. 이거는 뭐였어요? 자, 방연 풍속을 유지해주기 위해 필요한 양, 급기량이었던 거고요. 차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은 누설량. 자, 그래서 급기량은 뭐다? 자, 누설량 더하기 보충량을 의미를 하더라. 그래서 여기 있는 급기회는 급기량, 전체 양이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누설량, 문이 닫혀져 있을 때 문틈 사이로 흘러나가는 그 양을 의미를 하고요. 모두 다 더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 여기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나가는 누설량도 있을 거예요. 문틈으로. 자, 그 누설량도 모두 합산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 필요한 건 보충량이니까, 자, 급기량은 뭐다? 누설량과 보충량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자, 누설량은 문이 폐쇄된 상태에서 차압을 유지하기 위한 거. 자, 그게 40파스칼, 12.5파스칼 기억나시죠? 요거를 위한 급기량. 자, 문이 열렸을 때는 방연풍속 유지를 하기 위한, 자, 법적 기준은 0.7m/s 있습니다. 자, 그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양을 합한 게 우리 회내 용량이다 라는 개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누설량 한번 자세히 더 한번 뜯어볼까요? 자, 7조 1호의 기준에 따른 누설량은 제형구역의 누설량을 합한 양으로 하더라. 자, 이 경우 출입문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각 출입문의 누설 틈새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하더라. 자, 여기 기존까지 봐왔던 그림인 거고요. 요 아래는 보편적인 아파트 평면도를 우리 비상용 승강장과 특별 피난 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는 공동주택의 우리 급기 부속실 제한 설비의 전형적인 평면도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한켠에 이걸 스모크 타워라고 하는데, 저기 아래에 스모크 타워 안에 보면 여기 또 아연도금 강판으로 해서 급기 덕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급기회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상으로 쭉 올려 보내주게 되면은 각층 부속실에 이렇게 급기 댐퍼를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람을 불어줘야 될 건데, 자, 그 중에 누설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누설량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가는 누설량이 뭐 있냐, 자, 이런 것들을 다 합해야 되더라,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누설 과정을 여기 아래다가 표현을 해놨는데, 당연히 여기에다가 압을 채워야 될 거니까 기본적으로 저기 보면 부속실에서 계단실 창문의 누설 이해되나요? 보면은
부속실에 급기가 합된 게 계단실로 들어가겠죠. 계단실 출입문에 누설이 있을 거고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간 공기, 누설량이 또 계단실에 창문이 있으면은 창문을 통해서 외기로 나가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급기가압하는 장소로서부터 외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출입문, 창문 등의 누설이 있을 수 있을 거다. 자, 이거를 계산하는 게 한계소 있는 거고, 자, 또 다른 누설량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급기가압하는 풍량이 누설이 될 건데, 어디로? 승강기 출입문을 통해서 승강로를 또 올라가겠죠. 자, 부속실에 급기가압된 공기가 승강기 출입문을 타고 승강로, 우리 엘리베이터 카가 다니는 장소죠. 상층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로프가 아래 승강로 라인에 연결되어 있죠. 자, 그래서 승강기 칼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도르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뚫려 있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강기 로프 구멍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기계실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또 외기로 나갈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부속실에 급기된 양이 승강로를 타고 엘리베이터 로프 구멍을 통해 외기로 또 빠져나가는 라인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급기가압된 공기가 어디로? 세대 출입문을 통해서 세대 안쪽으로 새어나가는 누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설량을 산정할 때는 계산 과정이 복잡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양 하나, 승강로로 나가는 양 하나, 또 세대로 나가는 양, 부속실, 제형구역으로부터 나갈 수 있는 출입문 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누설 면적을 다 산출해야 된다는 개념을 여기서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계산 방법 공식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누설량 계산 방법은 우리 연속방정식의 Q는 AU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관련된 것을 응용해서 자,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요 공식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0.827AT 곱하기 P의 N승분의 1 곱하기 1.25N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누설되는 양을 모두 산정하기 위해서는 자, AT라고 되어 있는 것은 누설 틈새 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아까 세개소를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가는 누설량, 승강로로 나가는 누설량, 세대로 나가는 누설량들을 모두 다 더한 값에다가 0.827도 곱하고, 자, P의 N승분의 1이 있는데, 여기 P의 N이라고 써 있는 것은 출입문일 때는 개수가 2, 창문일 때는 1.6을 넣어서 자, 산정을 하더라. 자, P 값은 프레저라고 해서 옥내와 부속실 간의 차압을 의미를 합니다. 차압이 크면 클수록 누설량도 늘어나게 되겠네요. 그죠? 자, 누설 틈새 면적이 크면 클수록 누설량도 늘어나게 되겠구나 라는 개념을 같이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5라는 것은 이 관련된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혹여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 그 여유율을 25% 두고 있는 개념이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N이라고 해서, 자, 급기가압되는 장소가 하나, 둘, 셋, 넷, 부속실 전층 다 들어가겠죠. 그죠? 전층에 설치된 부속실의 개수를 의미를 하더라. 자, 그러면은 전층에 들어가야 될 누설량이 산정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공식이 우리 설계 시공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누설 틈새 면적은 병렬일 때, 직렬일 때 이렇게 구하는 공식이 달리 있더라 라는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공식만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9조 보충량 한번 볼까요? 자, 7조 2호의 기준에 따른 보충량은 언제? 문이 일시적으로 열렸을 때 방향 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풍량이더라. 자, 누설량과 보충량을 합한 게 뭐다? 자, 우리 회내 급기량을 의미를 하더라. 자, 보충량은 부속실 또는 승강장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1개층, 자,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층 이상의 보충량으로 하더라. 자, 이게 어떤 개념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화재실에 있는 층에 있는 사람만 피난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부속실 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화재가 난 층에서만 문을 열고 나갈 거니까 문이 열린 장소에서만 뭐가 필요해요? 자, 보충량이라는 게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층수가 높아서 부속실의 개수가 20개를 초과하더라. 자, 21개부터가 되겠죠. 21개 이상이 되더라. 그러면 뭐예요? 문이 한 개 층만 열리는 게 아니라 자, 2개 층에서도 열릴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더라. 자, 그런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여기 문이 열렸으니까 여기도 보충량이 필요하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부속실 개수에 따라서 보충량을 어떤 경우는 1개, 어떤 경우는 2개 층이 개방된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경보 방식이 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 또 경보 방식이 또 많이 개정된 사항도 있죠. 그죠? 화재가 발생이 되면 직상 4개 층까지 해서 총 5개 층까지 경보를 주는 방식으로 있다 보니 자, 그럼 화재가 나면은 1개 층에서만 피난하는 게 아니라 자, 5개 층에서 동시에 피난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런 경우 2개가 아닌 자, 20개 초과하면 2개까지만 화재안전 기준에 정의를 하고 있지만 자, 3개가 층이 열리고 4개 층이 열리고 5개 층이 동시에 열리는 경우는 뭐예요? 방연 풍속이 안 나올 수 있겠네요. 법적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감안한 설계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도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충량 구하는 공식은요. 자, 보면은 0.6번의 SV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S는 출입문의 면적을 의미를 하고요. 출입문 면적에서 유지해야 될 방연 풍속이 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2개를 곱하면은 자, 여기서 요 두 값을 곱하면은 그 해당 층에서의 보충량을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급기 댐퍼에서 나온 공기 양이 어디 출입문 요쪽 화재신이 여기가 될 거니까 여기에서 연소 생산물이 나올 수 있으니 이거를 막기 위해서 자, 보충량이라는 것을 필요하게 되는데 자, 요 관련된 공식 이걸로 SV로 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의 손실 자, 그리고 여기 원래 문 출입문에서 또 부딪히면서의 손실 또 그리고 문 출입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100% 출입문에 전체적으로 급기 가압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쪽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마찰에 따른 손실이 또 발생하게 돼요. 여튼 여기서 나온 공기 양이 100% 다 들어가지 않더라. 자, 그래서 0.6으로 나눈 것은 거기에 대한 안전율을 좀 더 더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6이라는 것은 대략 1.67배, 67% 정도의 이 구현 값에다가 더 할증을 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부속실 개수 20개를 초과하는 경우는 2개, 그 미만인 이하인 경우에는 1개였었죠. 그죠? 거기에 대한 방연 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보충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공식입니다. 자, 공식에 대한 이해만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하나 기본 유입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간단하게 소개만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입문이 열렸으니까 이 해당 층에만 보충량이 필요한데 자, 근데 이 보충량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서 보충량을 구했어요. 자, 부속실 개수까지 해서 구해놨는데 기본 유입량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빼주더라. 자, 기본 유입량이 뭐냐? 자, 요것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유입량이라는 것은 아래 표현을 해놨는데 자, 개방 부속실에서 누설량 자, 기본적으로 우리 누설량을 산정했잖아요. 자, 지금은 보충량을 산정하고 있는데, 자, 누설량을 미리 산정해 놨어요. 그럼 해당 층에, 문이 열린 층에 누설량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양이 있다. 기본적으로 먼저 앞에 누설량 계산할 때 들어가는 양이 미리 계산되어 있다. 그래서 개방된 부속실에 누설량이 산정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자, 요게 기본적으로 하나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비개방 부속실이라고 해서 자, 여기 2개 층이 열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개방되지 않은 비개방 부속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럼 여기에 차압을 두고 있을 겁니다. 각 층마다 압력이 채워져 있어요. 자, 그러면 비개방 부속실에서 압력이 누설이 발생해 어디로? 각 층에 있는 계단실로 당연히
압력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누설이 작용합니다. 자, 그럼 이 계단실의 압이 차겠죠. 압력이 누설된 압력들이 들어올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 열려있는 개방 부속실로 차있던 압력에 다시 밀고 들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비개방 부속실에 가압된 압력이 계단실 출입문의 누설을 통해 또 열려있는 개방된 층의 부속실로 바람이 들어가는 양도 추가적으로 있더라. 개방된 옥내로 들어가는 유입량이 있더라. 이것도 기존에 있는 누설량, 계산된 누설량이 이 안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추가적인 계산량이 되기 때문에 이건 빼도 되더라. 자, 3번에 보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계단실로 올라가서 여기에 상부에 있는 부속실, 여기 개방된 부속실만 들어갈 거냐? 아니죠. 그죠? 여기 보면은 승강로를 통해서도 각 부속실에 설치된 승강로의 누설 틈새들도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을 타고 승강로를 타고 올라갈 거예요. 그럼 개방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이쪽으로 기류가 흘러갈 수 있더라. 자, 비개방 부속실에 가압된 공기가 엘리베이터 승강로를 타고 자, 방형 부속 유지를 하기 위해 문이 열리는 개방 부속실을 통해서도 들어가는 유입량이 있더라. 자, 그래서 기본 유입량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산된 양이기 때문에 빼주는 것이 정확한 계산 방법이다 라고 해서 우리 설계시공책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요건 또 관련된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뭐 기술 기준에 의한 관련된 공식이 있는데 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요 정도만 이해하는 부분으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10조 방염풍속 한번 볼까요? 방염풍속은 제형구역의 선정 방식에 따라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야 하더라. 자, 제형구역 선정 방식이 뭐가 있었어요? 자,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넣어주는 방식, 자, 부속실만 단독으로 가압하는 방식, 승강장만 단독으로 가압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방염풍속은 언제? 피난을 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열었을 때 보충량이 만들어주는 풍속이더라. 왜? 연소 생성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 풍속 기준이 있을 건데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가압하는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0.5m/s 이상 또는 계단실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 자, 여기는 안 하고 계단실만 단독으로 가압해서 바람을 넣어줄 경우에도 자 0.5m/s이더라. 근데 국내에는 지금 가장 많이 설치되는 게 요거죠. 그죠?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한하는 것. 자, 요 부분이죠. 제한하는 것. 요거. 자,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도 자, 설치를 하고 있고요. 요 부분이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부속실을 급기 가압하거나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을 급기 가압할 때 여기에 면에 있는 부분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 화재실인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방염풍속이 0.7m/s로 0.5보다 살짝 좀 높다라는 개념. 하지만 부속실,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이렇게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안에 복도가 형성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복도에서 이제 계단실로 들어가는 부속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는데 이런 면하는 옥내가 복도인 경우로서 보통 방화 구조로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안전도가 조금 있으니 0.7보다는 조금 다운시켜서 0.5m/s로 기준을 잡아주고 있더라. 자, 우리는 0.7m/s 이상 다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0.5m/s, 0.7m/s 기준이 두 가지 있구나.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설치하는 부분도 이 부분도 꼭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10조까지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NFSC 501A 11조부터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